자, 이걸 봅시다. 이거 태 어디 가게요? 어디 가게요? 뭐라고? 뭐라고? 그래. 그래. 좋아요. 아니 뭘 해도 상관은 없는데 갑자기 뭐 벌떡 일어나가지고 모자 쓰고 어디 가려나 해가지고 그게 뭐 상관은 없어요. 뭘 상관은 없는데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보자. 여기 이제 반응물이 A, B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이 C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었더니 이 A의 질량이 처음에 일정 질량 준비가 돼 있는데 그게 얼마라고 돼 있어? W g이라고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이렇게 문제에는 W g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쓰면 이게 개스인지 g인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냥 철자를 다 써본 거예요. 그렇죠? 이제 W g만큼 준비를 해 놓았대. 그런 다음에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B를 마구마구 집어넣는 거야. B를 마구마구 집어넣어서 그때 얘네들이 그래도 기체니까 기체하면 그 부피적 특징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완결됐을 때 나타나는 전체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뭐냐면 데이터로 제시하고 있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여기에 있는 화학 양론 개수 B, C, 그리고 X 이걸 구해보아라 라는 문제가 되겠다 이런 말이죠. 뭔 알겠죠? 그럼 이때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 반응물이 지금 몇 가지죠? 반응물이 몇 가지죠? 반응물이 두 가지인데 A는 질량이 변해요. 처음 A의 질량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B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B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B를 계속 집어넣고 있죠? 아이쿠야, 전형적인 무슨 반응? 전형적인 적정 반응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도 아주 전형적인 적정 반응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적정 반응에서 처음에 딱 양이 정해져 있는 이런 물질을 뭐라고 하고요? 처음에 양이 딱 정해져 있는 이런 타입의 물질을 에널라이트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 계속 넣어주는 상대 반응물을 타이트런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 사이에 전형적인 적정 반응을 또 문제로 만들어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첨가하는 질량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선 여기에 그 부피가 그래서 몇 리터다, 뭐 3리터다, 5리터다 라고 정확하게 그 단위까지 줘서 부피를 준 게 아니라 묘하게도 뭐라고 돼 있어요? 묘하게도 상대값이라고 돼 있죠. 상대값이라는 얘기는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이 절대적인 부피가 아니라 그 부피들의 뭐란 얘기예요? 바로 비율이란 얘기죠. 그러면 나와 있는 정보가 B들로 나와 있으면 뭐를 도입해서 쓰는 게 좋다? 비례상수. 그래서 이 V0는 현재 비례상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기로 B가 나와 있으면 비례상수를 도입하라고 했죠. 그러면 나와 있는 그 뭐냐면 데이터 자체를 비율이 아닌 절대적인 물리량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편하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물리량은 이제 뭐다? 전체 부피다. 그러면 기체가 혼합되어 있는 전체 부피니까 편의상 V 토탈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V 토탈. 그래서 나와 있는 각 상황에서의 기체 전체의 부피를 V 토탈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전체 부피니까 여 부피에는 만들어진 생성물과 반응하고 남은 반응물 일부가 섞여 있는 전체 부피라는 걸 인식해야 되겠죠.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문제의 조건은 뭐냐? 등온 등합 조건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우선 첫 번째 생각할 거 등온 등합 조건.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나와 있는 물질들의 상태가 다 기체니까 뭐 한번 따져보자.
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자. 자, 뭐하고 뭐가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하대요. 아이쿠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누구하고 누구가 비례? 부피와 몰수가 비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나와 있는 부피는 특정 물질의 부피예요? 다 섞여 있는 부피예요? 다 섞여 있는 부피겠죠. 그러면 다 섞여 있는 부피는 누구의 몰수랑 비례하는 거겠어요? 다 섞여 있는 몰수와 비례를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나와 있는 이 부피가 전체 부피라면 이때 나와 있는 몰수도 전체 몰수랑 비례를 하는 거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몰수는 반응물 일부와 생성물 전체의 몰수가 되겠다. 그런데 그 부피하고 몰수가 어떻다? 비례. 그럼 이때 우리는 나와 있는 이 부피 정보를 전체 몰수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 값을 N 토탈이라고 하면 이때 1g 넣었을 때 전체 몰수가 7N0, 4g 넣었을 때는 10N0, 7 넣었을 때는 XN0, 8은 16, 10은 20N0의 전체 몰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N0도 그냥 내가 마음대로 도입한 비례상수 되겠습니다. 됐죠?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하니까 7대 10을 7대 10 그대로 그냥 비율로 바꿔 쓴 거예요. 됐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 그래프 하나 보이죠? 문제에선 이런 그래프까지 제시된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문제 풀면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알겠죠? 자, 뭘 그린 건지 알겠죠? 나와 있는 정보들을 그냥 그대로 도시한 거예요. 1,7, 4,10, 8,16, 10,20. 그래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뭐냐면은 도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X축은 뭐냐면 X축은 요 첫 번째 행의 첨가한 비의 질량 아시겠죠? 첨가한 비의 질량 X축에 뒀고요. 자, Y축은 7, 10, 16, 20을 이렇게 Y축에 뒀는데 그럼 이 Y축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전체 부피다. 그것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해도 되고 전체 몰수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Y축은 내가 필요하면 전체 몰수 정보라고 생각해도 되고 전체 부피 정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도 양론을 따질 때는 부피 정보가 편해요? 몰수 정보가 편해요? 아무래도 이 몰수 정보가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도시해 본 것입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럼 지금까지 뭐 문제 푼 거 있어요? 문제 푼 건 아직 전혀 없어요. 전혀 뭐 문제 푼 건 없죠. 그냥 나와 있는 문제를 그냥 편하게 데이터를 조금 표시해 본 거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왜 쓸 거냐? 이걸 왜 쓸 거냐? 지금 이 주어진 반응은 무슨 반응이에요? 지금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에요? 적정 반응이라는 건 명백하죠. 그렇다면 짜잔. 그 다음 짜잔. 보이세요? 앞뒤 두 경향성하고요. 뒤쪽의 경향성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알겠죠? 아시겠죠? 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반응이라고요? 무슨 반응? 적정이라고 했죠. 그러면 억수로 강조했는데 초반에는 누구 한 개 반응물? 초반에는 타이트런트가 한 개 반응물이라고 했죠. 타이트런트가. 그 타이트런트가 지금 누구예요? B가
리미팅 에이전트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적정 반응이라면 후반에는 누가? A가 한계 반응물이 돼야 되겠죠. 왜? 그 A가 지금 여기서 애널라이트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초반과 후반에 교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집합. 그 교집합은 뭐겠어? 그 교집합은 당량점이겠지. 맞나요? 그러면 이게 또 당량점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바로 당량 전후에 급격한 물리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물리적 변화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바로 데이터의 접선의 기울기 변화. 알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저 교점에서 딱 나타나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이 당량점을 해석적으로 구할 수 있어? 못 구해? 저 당량점을 지금 해석을 이용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어떻게? 요 초반의 직선은 maybe y equal x 플러스 6일 거야. 그 다음 후반부 직선은 y equal 2x일 거야. 그럼 교점 구해 못 구해? 구할 수 있지. 아시겠어요? 그럼 그 값을 구하는 게 얼마냐면 6,12가 됩니다. 6,12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이 데이터 테이블에서는 사실 어떤 데이터가 하나 숨어 있다? 6,12. 이 데이터가 하나 숨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가 뭘 의미한다? 당량점. 아시겠죠? 그러면 덩달아 누구도 금세 알 수 있어요. 금방 바로 아주 오토매티컬리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X죠. 자, X는 당량점 전이에요, 당량점 지나서요. 당량점 지나서죠.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서는 7이니까 여기 바로 후반부 여기를 뜻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후반부 경향성은 y equal 2x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 값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x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x가 얼마? 14. 됐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것.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자, 이때 이 데이터도 알 수 있나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 전반부 경향성의 요 y절편이 되겠네요. 그 y절편 얼마예요? 지금 6이죠? 그러면 0 넣었을 때는 6v0, 6n0. 알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정보들로부터 이런 경향성을 싹 다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이 반응이 뭐라는 걸 활용해서 적정이라는 걸 활용해서. 됐죠? 자, 그러면 B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B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때 어떤 물질이 있었나 봐요. 그거 누구겠어요? A겠지. 그럼 여기에 있는 6N0는 바로 처음에 준비한 A만의 몰수가 되는 거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A가 처음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Wg, 질량으로 Wg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몰수로는 얼마에 해당한다? 6N0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그거를 지금 이 문제에서, 이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당량점의 정의가 뭐죠? 당량점의 정의가 뭐죠? 당량점의 정의는 애널라이트, 타이트런트가 모두 다 뭐인 거? 한계 반응물인 거. 한계 반응물이라는 말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12N0는 누구? 바로 생성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는 only 누구? C. C에 대한 몰수가 지금 12N0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당량점에서는 누가 없다? A하고 B는 없는 거야. 알겠죠? A, B 전혀 없이 오직 C만 12N0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또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당량점 이후, 자, 당량점이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반응이 돼요? 더 이상 반응이 될 수 없어요. 당량점 이후는 no more reaction. 더 이상 반응 진행이 될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왜냐? 바로 A가 모두 소모돼 버렸기 때문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A가 모두 소모돼서 더 이상 반응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C의 양. 자, 당량점까지 C가 얼마나 만들어졌어요? 당량점까지 C가 얼마나 만들어져? 12N0죠. 그 12N0인 C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맞나요? 더 이상 반응 진행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6g 넣었을 때 C가 12N0몰 만들어지는데 B를 더 넣어 넣는다고 해서 C의 양이 늘어날 수는 없다고요. 왜? 더 이상 반응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변화하는 모든 물리량은 모두 B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 당량점 이후에 지금 몇 그램 증가했어요? 1g 증가했죠. 이 1g 증가한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B. 알겠죠? 그리고 당량점 이후에 전체 몰수 역시 12N0에서 4N0로 2N0 증가했죠. 그런데 이것도 누구 때문이다? B. 왜냐하면 A는 다 반응해서 없어졌을 거고 더 이상 반응 못하니까 C도 12N0로 고정돼 있을 거니까 늘어났다라고 하면 그건 더 첨가한 B 때문이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변화하는 모든 물량은 B 때문이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B 1g은 2N0몰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정말 이런 건지 나머지 데이터들도 한번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 7에서 8로 증가할 때 몇 그램 증가했어요? 1g 증가하죠. 몰수는 또 몇 몰 증가해요? 14, 16이니까 2N0. 오, 딱딱 맞죠? 그렇죠? 그 다음 구간 몇 그램 증가했어요? 2g 증가했죠? 그랬더니 몰수는 4N0 증가하죠. 비율이 딱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하, B의 경우 1g이 2N0몰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세 번째 3. 이 경우 당량점 정보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당량점 정보라고 하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여기 요거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당량점까지 집어넣어준 B는 몇 g이에요? 6g이죠. 그런데 이것은 6g이면 몇 몰에 해당하는 겁니까? 12N0 몰에 해당하겠죠? 왜? 왜? 여기 있잖아요. 1g이 2라고 했으니까 6g이면 6 곱하면 12N0가 되겠죠. 그러면 이 당량점에서 우리는 화학 양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반응물이 A고 또 B고 해서 C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에 A 몇 몰 있었죠? 애시당초 A 몇 몰 있었죠? 바로 질량으로는 Wg이지만 몰수로는 6N0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6N0. 그 다음 당량점까지 B를 몰수로 얼마나 넣었어요? 당량점까지 B를 얼마나 넣었어요? 12N0 넣었죠. 그리고 반응이 되면 이제 끝이 날 텐데, 그러면 지금 당량점이잖아요. 당량점이면 A가 최종 상태에서 얼마나 있어야 돼요? 당량점이면 A가 싸그리 없어져야 되죠. 당량점이면 B가 얼마나 남아 있어야 돼요? 싸그리 없어져야 되죠. 그리고 당량점에서 C가 얼마나 생겼어요? 12N0 생겼죠? 이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당량점에서 C가 12N0만큼 생겼어요. 그러면 이때 이 안을 채울 수 있겠냐는 거지. 6N0 있었는데 없어졌죠. 그럼 얼마나 반응했다는 얘기였어요? 6N0만큼 없어졌을 거고요. 12N0만큼 있었는데 없어졌죠. 그럼 얼마나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12N0만큼 반응했고 없었는데 이만큼 생겼죠. 그럼 12N0만큼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네모박스의 이름은? 이 네모박스 이름은? 부피 결합 법칙이죠. 부피 결합 법칙은 무슨 비에 해당하는 법칙이에요? 몰수비. 즉 A, B, C 사이에 반응하고 생기고 하는 몰수비가 6대 12대 12가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부피 결합 법칙은 그 비율이 누구랑 같아야 돼? 바로 화학 양론 개수비랑 같아야 되겠지? 지금의 경우 1대 B 대 C.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간단한 계산으로다가 6대 12대 12가 1대 B 대 C, 1대 B 대 C. 알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하면 B, C 모두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반응에서 화학 양론 개수는 요거도 2고 요거도 2고.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화학 반응 뭐냐면은 그 양론적 법칙에서 부피결합 법칙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은 일정한 무슨 비? 일정한 질량비죠. 여기서도 일정 성분비 법칙을 찾을 수 있겠어요? 일정 성분비 법칙 찾을 수 있겠어요? 자, 위에 지울게요. 위에 지울게요. 자, 이렇게 화학 양론 분석을 했는데
앞서는 몰수비와 관련된 부피결합 법칙을 생각을 했죠. 그럼 이제 질량비와 관련된 일정성분비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 처음에 질량 얼마나 있었어요? Wg 있었죠. 그리고 당량점까지 B는 몇 그램 넣어줬어요? 6g 넣었죠. 자, 반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끝이 나겠죠. 자, A 얼마나 남아요? 0. 왜? 당뇨점이니까. B 얼마나 남아요? 0. 왜? 당뇨점이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A가 얼마나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W만큼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B는 6만큼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C는 얼마나 생겨야 되겠어? 바로 W 플러스 6만큼 생겨야 되겠지. 왜? 질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요 내용을 여러 번 얘기했던 일정 성분비 법칙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반응의 일정 성분비 법칙은 요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이 문제는 이걸 다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구할 수는 없어. 이 문제는 W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마지막으로 뭐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일단 지운다잉. 일단 지운다잉. 지우사. 자, 그럼 잘 봐. 지금까지 양론을 풀었던 모든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을 때 동그라미 3은 뭐 구하는 거겠어? 자, 뭐 했어? 이거 전에 보시다시피 뭐냐면 부피결합 법칙에 썼지. 그리고 일정 성분비 법칙에 썼지. 그럼 그 다음 뭐겠어? 바로 물질들의 그렇지. 몰 질량 비 요거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관여되는 물질이 누구가 있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지? 자, 그러면 몰 질량은 뭐로 나눠야 돼? 뭐로 나눠야 돼? 질량을 몰수로 나눠야 되겠지. 그럼 A가 Wg 반응할 때 B는 얼마나? 6g 반응하는 거지. 그리고 C가 얼마나 생겨? W 플러스 6g만큼 생기지? 그런데 그 순간 A가 Wg만큼 반응하는 그 순간 A는 1몰, B는 2몰, C는 2몰 반응했을 거라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저 A, B, C의 뭐까지 구할 수가 있다? 몰 질량 B까지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2W 6W 플러스 6 이렇게까지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죠.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 물질들 사이에 반응을 할 때 진행되는 질량비 그리고 몰수비 그리고 몰질량비 이 세 개가 항상 엮여 있는 거예요. 세 개가 엮여 있기 때문에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겠어요? 어떤 거 두 개를 주고 나머지 하나를 구해라.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질량 정보와 몰수 정보를 줬기 때문에 새끼 문제로다가 이런 식으로 물질들의 몰질량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충분히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적정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거 화학 양론 문제 좀 몇 개 드렸지만 사실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훨씬 많은 양의 화학 양론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드릴게요. 알겠어요? 다음번에 오기까지 쭉 풀어보도록 하시고 요렇게 이제 화학 양론 끝났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오시면 3장이 진행이 되는데 3장은 이제 좀 화학 반응에 대한 화학에 대한 고전 역학적인 분석 테크닉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고전 역학적으로 힘, 에너지, 운동량 이런 개념들이 있죠.
그런 거를 화학 반응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것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왜 루이스 구조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그런 거 등등등에 대한 내용이 3장에 진행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그걸 할 거고, 그 다음 4장 얘기하고 있는 그 뭐냐면 양자역학 강의도 충분히 공부하고 있어요? 오! 그렇지. 필기. 자, 필기 꺼내세요. 필기 꺼내세요. 필기 검사. 필기 검사. 그렇지. 광전효과. 광전효과까지. 오케이. 자, 저번에 광전효과까지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광전효과. 요까지 했는데 요 이후로는 광전효과 안 봤네. 네. 광전효과 안 봤네. 얘는 자, 봤는데 그 다음. 전체적으로 돼가지고 안 됩니다. 알겠어요? 필기 보다 보니까 보다 작아지죠. 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필기 완결해서 하겠죠? 또 자기는? 저 이름! 당신. 다음 태균이. 여기. 광전효과까지 했거든. 좀 하다. 너 자꾸나 너 보다가. 진짜. 광전효과 완전 중요하겠어요. 완전 중요해. 시험에 나와요. 자, 다음 시간까지 광전효과 하고 그 다음에 물질파 이론까지 나왔거든요. 광전효과 물질파 이론까지 꼭 필기해서 와요. 알겠죠? 이제 저기 현우 좋아요. 현우 최고. 알겠다. 오케이, 되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